아침 단상 272호 정옥성 목사.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평소 자신의 모습과 매우 다른 표정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시나요? 여자 호들갑 하며 어머, 저 그런 건 못 피워요? 남자, 그럼 술은 좀 하세요? 여자, 어머, 저 그런 건 입에도 못 대요? 남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애는? 여자, 연애요? 저는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남자, 정말 순진하시군요. 전 솔직히 반갑긴 하지만 무슨 낙으로 사시는지? 그러자 여자는 환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하길 호호,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재미난 유머입니다. 거짓말은 눈덩이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영국 센턴브리지라는 마을에서는 매년 11월 세계 최고의 거짓말쟁이 대회가 열립니다. 19세기 이 동네에 살았던 윌 리슨이라는 노인을 기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술집 주인이었던 리슨은 늘 그럴듯한 거짓말로 손님들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 대회에 출전할 수는 있지만 정치인과 변호사는 참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과 변호사는 거짓말 기술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니 웃음이 나옵니다. 나는 정치인과 변호사가 아니라고 안심해도 될까요? 인간은 너와 나 예외 없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극은 멈추지 않는가 봅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꼬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길 잃은 강아지를 아이들이 서로 갖겠다고 해서 거짓말 잘하는 아이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꾸짖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거짓말을 아주 나쁜 거야. 나는 너희만한 나이에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이들이 잠시 침묵을 하더니 그럼 선생님 드리자. 선생님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어른들보다 한 수 위입니다. 거짓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기승을 부리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사기, 무고, 위증 등 3대 거짓말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만 하루 평균 1,306명이라고 합니다. 6년 전보다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떤 여성은 죽은 남편을 살아있는 것처럼 연금 당국을 속였다고 합니다. 군인연금을 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챙긴 돈이 자그마치 3억 5천만 원입니다. 데럴 허프의 새빨간 거짓말 통계는 통계를 써서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에 관한 입문서와도 같습니다.
반대로 일반 사람들이 통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한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통계를 이용하면 같은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무 뜻도 없는 사실을 뜻 있는 데이터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표본 추출의 오류나 중앙값, 상관관계 등을 제대로 알아야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통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엄청난 통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라는 것도 100% 믿을 것이 못 되나 봅니다.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2009년 미국 영화에는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없고 모두가 진실만을 말하는 세상에서 마크 벨리슨이라는 남자가 거짓말을 발명해 혼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며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사이 보면 자기가 발명한 발명품이라도 되는 듯 종횡무진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들을 봅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황제에게 거짓말을 해서 걸렸다 하면 기군 망상죄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데 그 대가는 보통 죽음이며 자비를 베풀어도 삭탈, 관직하고 귀양을 가거나 했습니다. 사극에서 대소신료들의 대사 중 왕이나 황제에게 소신이 어찌 감히 거짓을 아뢰겠사옵나이까 라는 대사가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요즘 심각한 것이 사회 지도층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퇴 압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고 전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제가 당대표로 대통령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이라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단국대 서민 교수는 이를 두고 내가 추미애를 잘 아는데 그는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구라의 달인이고 카톡 메시지 공개로 거짓말이 드러나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겼던 얼굴이 철로 된 분이라며 따라서 저 말은 추미애의 28번째 국회발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맹 비난을 했습니다. 거짓이 춤추는 나라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요? 공자의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제자가 나라를 세우는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는 신뢰를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경제와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백성이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무신 분립입니다. 도산한 장호 선생은 망국의 원인이 거짓에 있다고도 생각한 도산은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으로 부흥한 국민은 어디 있소? 우리 민족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날이 곧 쇠망의 비운에서
벗어나는 날이요 우리가 외국에게 신뢰받는 날이 우리가 외국인에게 신뢰받는 날이 창성하는 날이 될 것이요 도산이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고 그토록 당부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이 되어가는 것 같아 힘없는 소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달아준 날개로 당신은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은 어디에도 없어요 라고 파울로 코엘료 마법의 순간 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그 가면을 벗어야 할 때가 옵니다. 거짓으로 쌓은 것은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거짓으로 잠깐은 승리할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신 정옥승 목사님 감사합니다.